안녕하세요. 네, 석강사 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방학 설명회 영상으로 제가 섰고요. 어, 그 최근에 이렇게 이제 학원에 협찬이 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과 선배 그 선배님인데 그 이병훈 소장님이라고 이제 교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제 선배가 계세요. 그래서 가끔 거기는 이제 초중등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듣는 채널인데 저를 이제 약간 이제 선배 찬스죠. 저를 이제 몇 번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단대보고 변형 문제 관련해서 몇 번 채널에 선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정관장에서 협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 뭐 선생님 뭐 받았어요. 이래서 저 하나 받은 거 없고요. 일단 이제 비타민을 나눠준다길래 빨아먹는 비타민인데 제가 나눠주니까 또 애들이라고 아직 애기들이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해맑게 웃고 있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너무 기이한 풍경이기도 해서 잠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예, 저는 1학년 S반 그 최다 그리고 최고 수강 이렇게 이제 한번 달아봤는데 그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1등급 인원을 절반 이상 가져가긴 좀 어려웠는데 이번 중간고사 기준으로 한 열댓 명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번 이제 1학기는 과반 이상을 해보자 이런 도전 중에 있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정규랑 특강 얘기를 이제 나눠서 할 텐데 그 정규의 진심이고 정규가 진짜 진또배기가 되립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 7월부터 중3 7월부터 한번 이제 11월 때 한번 큰 광풍이 있다가 저는 학생들을 2월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3월부터 이렇게 이제 온 학생들을 보면은 제가 좀 겪는 어려움들은 제각각 다 이제 출신 성분들을 다르게 하면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1학기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빌드업 과정을 충분히 겪고서 그러고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거니까 사실 이때부터 저는 이제 내신 기간에 어떤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러니까 여름에서 본인이 어떻게 확립하냐에 따라서 사실 완전히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2학기를 위한 내신은 딱 이때부터 시작이다. 이때 이제 뭔가 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내신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한 달 남짓 때는 7월 초중순에서 언제나 딱 8.15 그때까지가 이제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집합 명제 함수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8월 15일 끝나고 개강하면 9월 말에 바로 시험이에요. 생각보다 9월이 됐는데 바로 수행평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학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뭔가 생각보다 우당탕탕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하면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하고 집합명제 함수 이렇게 이제 최근 구성이 돼 있는데 다행히 두 단원들이 좀 절연돼 있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집합명제 함수부터 치고 도형의 방정식을 해야 8월 15일 근처쯤에 왔을 때 본인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이 와싹 이제 적응돼 있을 때입니다. 그거 여세를 몰아서 이제 2학기로 딱 개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주 메인이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뒷단원들을 좀 멀다고 나이브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주로 이제 단대북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 집합명제라는 단원이 좀 다른 수학이랑은 좀 이질적이에요. 마치 경우의 수랑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른데 굉장히 이제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남성성, 여성성이 확 구별이 되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숙명여고, 뭐 은광여고 이런 데에서 집합명제를 제가 어렵게 낸 거를 10년 이상의 강의 경험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대부고는 정말 이 관념적인 내용들을 아주 깊게 냅니다. 그래서 남학교는 어렵게 내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어떻죠? 남자애들은 이 집합명제를 대충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거꾸로 핀포인트를 잡아서 야 너네 이거 이제 되게 쉬워 보이고 그냥 관념적인 내용 끝난 것 같지. 근데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쳐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함수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함수 앞에 이름을 붙여보면 지수로그 함수, 뭐 무슨 삼각함수 모든 앞으로 이제 연결되는 함수랑 다 집결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특히 남학교, 특히 단대보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 원투랑 직접적으로 문항들을 계속 교류하면서 고이고3 문제들을 주로 내는 파트가 바로 이제 함수 단원입니다. 이 두 단원은 사실 이 기말고사에 펼쳐지는 단원들이 이 도형의 방정식 못지않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할 때부터 사실 힘을 많이 들여야 되고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도형의 방정식 하면 그냥 원방입니다. 원방에서 주로 이제 어려운 킬러들이 주로 나오고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뭐 저는 목표로 삼는 게 이 원의 방정식이 다 이 모의고사로 보면 다 30번 문항들이에요. 이 몇 년간. 그래서 30번 문항들을 풀 때 지금 제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저는 30번을 일단 버리고 갈게요. 저는 단답형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고1, 2, 3을 다 지도를 하거든요. 내일 고3을 이제 또 개강을 하면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1학년 때 진짜 킬러 문제라고는 못 푸는 친구들이 고3 정도가 되면은 다 어느 정도 어떤 역량에는 평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여름 시점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름에 나이브하게 할 게 아니라 이제 개념도 꼼꼼하게 다시 리뷰하고 어떤 대치동 내신 특히 이제 단대북에서 어떻게 변형 문제를 끌고 가나도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 이 원방과 관련된 킬러 문제들을 이제 다수 섭렵하고 풀어봄으로써 본인도 아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게 내가 이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제 어떤 수업이 좀 주안점을 두고 짜져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는 이제 뭐 트렌디한 거랑 클래식을 합친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한 말이라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로는 옹고지신이랑은 좀 달라요. 옹고지신은 옛 것을 잘 보고 지금 거에 접목하자 이런 관점이라면은 저희는 현대사에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도 굉장히 트렌디한 어떤 경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모의고사 나왔죠. 엊그제 6월 모의고사 봤죠. 그 6월 모의고사에서 내는 실험들이 그대로 내신에 이제 반영되는데 전국 단위 학교는 천천히 이제 유입이 되는 거고 이 단대부 같은 학교는 바로 즉흥적으로 그 어떤 트렌드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3개년에 집중된 특히 작년 말에서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일단 분석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의 풍화작용들을 이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오래된 기출인데도 여전히 나온 문제들. 그래서 일단 트렌디하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주류를 이루고 또 학교 프린트에도 다 이런 게 들어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클래식한 것들을 같이 수합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공부할 때 제 주안점은 저희는 단대부고반이지만 여름에는 그런 성향이 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 내신반이다 보니까 수능 준비는 안 되지 않아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7년째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일단 트렌디하고 클래식한 어떤 일반적인 공부들을 먼저 하는 게 이런 편만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2학기 때 뭐 프린트가 뭐가 나온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공부 좀 이게 본질에 가닿는 공부들을 먼저 우선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덧대서 만약에 제가 이제 단대 기출을 풀린다라고 하면은 뭐 기출 문제들이 있겠죠. 모의고사 원본입니다. 앞으로 프린트에 나올 원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지금은 제가 이제 변형 문제 팀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조교들 해서 팀이 있는데 그 이제 저 혼자 만들 때도 막 수백 개씩 만들다가 이제 팀이 있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제가 많이 변형해 왔습니다. 그 중에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살아남은 문제들 그래서 원본과 변형 그리고 실제로 학교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요 둘이 같기도 하고 요 둘이 누가 우월하기도 하고 누가 다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입체적인 공부 형태로 그냥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가 아니라 어차피 기출 문제를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풀어보냐라고 하면 지금 있는 그 선생님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내는 어떤 원본 문제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경향성들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들이 같이 추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사뭇 진지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진지충이라고 놀리는 편인데요. 저도 이제 어쨌든 모든 방법과 효과를 다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름에 저기 누나를 찾아요. 그리고 막 쉬는 시간이 되면 저희 이제 행정조교들이 있는데 이게 좀 곱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언제나 거기 근처에 배회하면서 막 이렇게 배회하고 그런 제가 그거를 아 이거는 이제 좀 용납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3월에 모집한 친구들은 뭐 공수원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개념은 짧게 치고 넘어가지만 여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가 앞으로 문제에 써야 되는 어떤 실전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아마 일반적인 대치동의 탑반이랑 다른 점은 거기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네가 풀어봐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제가 이제 11년 이상 가진 어떤 노하우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반드시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쓰면 쓸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남학생들이 쓴다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마다 또 모종의 이제 집중을 이제 목표로 필기 조교 학생을 딱 이렇게 이제 맨 앞자리에 앉혀. 그럼 그 살랑살랑한 머리를 흔들면서 필기하고 있으면 이제 타무 정규반 때랑 좀 그 이제 학기랑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필기 조교를 두고 끝날 때 이제 이 학생이 자기 이제 필기한 분량들을 출력해주면 개념 설명 꼼꼼히 할 때 그 내용들 남학생들이 안 써도 다 좀 충분히 다 이제 인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학 때 저는 이제 특강보다는 정규반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치동 강사 중에 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클리닉을 방학 때도 학기 중에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오전 오후에 동일하게 이제 클리닉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이 클리닉 기간 기껏해야 이제 5, 6주 대여섯 번이잖아요. 각자 이 5, 6주에 생각하는 자기 개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정규반 숙제는 딱 월요일에서 금요일 100문제 금요일에서 정제된 월요일 딱 50문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다 뭐 모의고사 문항이기도 하고 기출이기도 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좀 모의고사 킬러들 안 풀어봐도 그럼 마더텅 이런 거 풀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교재들도 정하고
본인이 좀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해서 뭐 추가 프린트를 받는다든지 다 좀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아직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됐어요 하면은 뭐 개별 맞춤 수업을 좀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과외까지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 맞춤 수업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제 이제 조교들은 대부분 다 단대부고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수업을 그냥 더 추가적으로 해준다의 의미 외에도 좀 멘토링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과외를 희망하면 제가 직접 제 조교들이랑 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까지 어찌든 제가 할 수 있는 총 역량을 동원해서 여름 기간 동안에는 정규반 중심으로 공부가 되게끔 포트폴리오를 짜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관념의 깊이란 생각의 깊이다 이랬는데 진짜 처절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가 킬러 문제가 태두된 해대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요, 진짜 야 이게 수학 문제야 싶을 정도로 풀이가 이렇게 이제 길어요. 물론 지금은 제 풀이를 써놓진 않았지만 달코 다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좋은 풀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대응하더라도 단대부고처럼 이제 어려운 학교는 이 문제는 이제 나머지의 관점을 이제 2로 나눈 나머지의 관점으로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단대부분 그걸 한술 더 떠서 실제 시험에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꿔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체 어려운 문제도 사실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면서 자기 내부에서 이제 로테이팅 계속 돌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나 어떤 묵상들을 많이 한 결과들을 응축해서 결과물로 나중에 끌고 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단대부 같은 경우는 명제랑 집합 단원들이 그간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공부처럼 그냥 다른 데서 공부해서 좀 집합 명제가 좀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단대부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수는 경계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봤는데 정말로 그래서 고2, 고3 문제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단대부고 7년차 강사인데 1년차일 때는 저는 이제 좀 거짓말하거나 뭐 이렇게 생색내거나 제 자랑을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좀 겸연쩍은 타입이라 저는 이제 고2, 고3 문제들이 기출문제에 나오는 걸 보고 그 당시 어머님들한테 이런 못 맞춰요 어머님들. 이거 얼마나 고2, 고3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그렇게 출제한답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1, 2, 3을 다 지도하면서 고2, 고3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에 내는 문항들이 또 정해져 있고 제가 굉장히 시의성이 빠르게 트렌디하게 이제 수학도 계속 어떤 유행이나 자주 나오는 유형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2, 고3도 들어가다 보니까 뭐 어떤 문항들이 어떤 유형이나 어떤 트렌드를 타고 이렇게 2년 연속 나왔어요. 근데 이 함수라는 거는 이제 지수로그 함수라고 이제 워낙 어머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대수 과목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이게 1학년 과목으로 내리면 무리함수라는 파트가 있는데 무리함수 역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무리함수랑 2차 함수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 중에 정말 좀 특별한 킬러 문제 유형들이 한동안 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요즘에 유행인데 라고 생각하고 요것들을 이제 미리 변형해 놓고 자주 학생들한테 반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틀이 고2, 고3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봤다 할지라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2, 고3으로 끌어내려서 단답형 시험에 내면 사실 맞추는 확률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도 그 쉽지는 않아요. 고2, 고3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이런 거 반복을 시켜놓고 준비를 했는데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똑같이 단대부고 시험에서 나온 일들이 한두 번 있기 시작하던 이제 그 빈도수가 제 입장에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수 단원들은 제가 매년 고2, 고3 수업에 들어가면서 거기 나오는 프린트 문제들 심지어 곧 여름방학이잖아요. 뭐 제 영업 기밀인데 저희 친구들 특별히 이제 저를 이제 아주 따르고 철저히 비밀에 붙일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첩자는 아니죠. 장난이고요. 친구들이 방과후 수업도 듣습니다. 방과후 수업도 들으면은 방과후 수업 때 뭘 하는지 프린트물이 뭔지 다루는 기출들이 뭔지까지도 프린트물을 제가 다 확인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제 안에 이제 이 선생님들이 주로 관심 있는 문제들이 고2, 고3 문제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수년간 이제 이렇게 끌어내리는 문제들을 처음엔 좀 시도하듯이 해봤는데 지금은 거의 필수적으로 지금은 이제 예비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주도적으로 제가 변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킬러 문제 하나가 이 고2, 고3 문제를 끌어내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맞추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력이 있고 심지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제 조교들도 이런 킬러 문제들을 맞춘 내력들이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지금 3학년인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 중간고사를 4등급 맞았어요. 9등급제에서. 근데 이 시험에 특히 이 킬러 문제를 맞추고 이 시험 한 시험에 이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했더니 4등급 1등 합산해서
16등까지가 딱 문 닫고 지금은 한둘이 자퇴해가지고 15등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2학년 때. 1학년 때 마지막에 딱 16등으로 받고 정말 이게 16등으로 문 닫고 1등급 받는 게 얼마나 4%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뻐가 4 더하기 1이 된 사례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 그럴 수 있더라고요. 4 더하기 4등급 1등 말하는 1등급이 나와요. 그런 사례가 저한테 있어서 어머님도 이제 끝나자마자 성적표가 나오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이 문항에 이제 얽힌 하나의 이제 실제 이제 에피소드로 좀 남아서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빠짐없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1학년 시험 중에서 예, 매번 이 특별한 단원, 특히 2학기가 이제 함수 단원에 아주 잘 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누적된 제가 만든 문제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학 때 이제 꼼꼼히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변형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내신 위주의 설명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한 트렌드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고쳐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경찰대랑 수능 사관 기출문제에서 어떤 경향들이 보이냐면 원래 수능은 EBS 수능 특강에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극적이고 뭐 아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여기 나온 어떤 문제 트렌드를 따오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경찰 사관 기출에서도 EBS 컨텐츠를 따다가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정말 뭔가 이제 더 이상 낼 거는 다 냈다 라는 기조의 느낌이 너무 강하고 신유형의 문제를 내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틀 중에서 그리고 또 공인된 어떤 EBS 컨텐츠라는 데 내에서 경찰대학 사관 기출 문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을 베껴서 똑같이 따다가 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의 문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관 기출입니다. 이건 제가 고쳤는데 사관학교에서 나왔던 2021년도 기출인데 예, 지금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EBS 계열 문제집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올해 처음으로 판매된 시중 문제집인데요. 이렇게 이제 눈썰미 있게 보면 이 왼쪽의 그림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시에 연결한 거 빼고는 그림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원과 단원들을 통섭해서 서로 문제들을 계속 공유하고 서로 베끼고 변형하는 게 요즘 현재 어떤 수능이랑 각 기관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변형 문제가 내신 문제만을 집중해서 푸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이제 어떤 제 주장이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공부하는 것 내신 잘 받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공부를 하는 거지 이제 내신 문제 너무 이제 편벽스러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조금 연결 상태가 좀 이제 좀 부족해서 조금 이제 죄송한데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은 저도 동일하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뭐 변형 문제만 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또 이제 내신 문제 풀다 보면 특히 도형의 방정식이 숏컷 풀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숏컷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준비를 넉넉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유비무한 새로 올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조교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쭉 변형 문제를 만든 거를 올해서부터 이제 팀 단위로 운영했던 걸 여기다 이제 넣어놨는데요. 그 이제 잘 내는 시중 문제집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오픈했는데 올림포스 고난도 그리고 최근 3개년의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원방의 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프린트에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의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1월부터 차곡차곡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원방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집대성에서 여기다 좀 해놨는데 영업 기밀이라고 안 보여주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이제 연차가 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뭘 주냐를 기준으로 그걸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봤던 내력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좀 저희 반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미리 준비한 케이스들을 이제 쭉 얘기한 거고요. 요건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살짝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능한 모든 방편으로는 뭐냐면 제가 저희 조교애들이 저희 지리 조교만 12명 있어요. 제가 이제 조교 학생들을 다 이제 단대보고 선배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각자 그 과외 대응해주고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각자 지금 어떤 학생들이랑 어떤 과외 하고 있는지 나한테 세밀하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이제 지금 무슨 과목 하고 있는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써줘 해서 여기에 각 조교별로 1학년 S반, 2학년 X반 누구누구를 지금 지도하고 있고 자기는 오답 노트를 자기는 좀 추가적인 공부를 자기는 이제 심화 문제집을 자기는 기출 문제집을 풀리고 있다. 필요한 거는 기출 문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 쫙 이 카톡 라인을 제가 여기다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굉장히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남아들이 이제 겪는 거는 언제나 남아들은 뭔가 이제 본인이 말로 이제 처음에 뭔가 뭐 특강이 됐든 정규가 됐든 학원이 됐든 시작할 때는 의욕 있게 하는데 금방 동기부여가 떨어지거나 자기 이제 공부하는 어떤 템포들이 이제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방학이 됐든 정규가 뭐 학기가 됐든 언제나 저녁 때 안 되는 거 남겨두고 토요일 날 클리닉 시키고 제가 어쨌든 제 이제
몸으로 접촉하면서 이제 대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이제 항상 이 집에서 공부하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잘 안 속거든요.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잘 안 속아요. 근데 진짜 덜어는 진짜 학원에 와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수업의 몰입도나 뭐 이렇게 이제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는데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물론 그런 건 있죠.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는 거에 비해 많이 못 미치니까 이제 과격해져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끔 진짜 제가 정말 학원에서의 모습이랑 집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괜찮은데 거기서 완전히 개차반이라니까 제가 그 온도차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님들이 먼저 권하세요. 제가 뭐 이 제 정규반에서 벌써 주 2회 오지 클리닉 때도 이제 거의 진이 빠지게 오답노트 시키고 뭐 할 게 많은데 뭔가를 더 과외를 하라고 권하는 이거 제 입장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그렇게 먼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주 1회 정도 특히 이제 내력을 알고 있는 저희 조교들이랑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붙입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첫 번째 뭐 작년에 제 경우 중에는 뭐 일단은 올해는 제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올해는 이제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좀 자원이 좋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저울질을 하다가 이게 뭔가 이제 본인이 유력한 탑반에서 결과 안 나와서 저희 반에 유입된 학생들이 끝까지 여름에 이거를 옮겨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못 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학원이 문제집을 엄청 풀리는 거예요. 한 주에 막 2, 300씩 풀리는데 제가 내주는 숙제가 150개니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꼼꼼하게 풀면 다른 문제인데 얘가 정말 문제를 많이 풀더라고. 그거에 이제 뭔가 이제 적응이 돼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잘 미리 풀려놓는 게 좋겠다 해서 마더텅 문제집을 그대로 하면 쉬운 4점, 쉬운 3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잘라치기 하고 심화 문제집만 한 권으로 만들어서 저희 이제 학원에 있는 박현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께 클리닉을 추가해서 정규반에 클리닉을 하라고. 한 달 동안 킬러 문제들 열심히 풀고 준비하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양이 쌓이고 나서는 2학기로 올라가자마자 첫 시험에 이제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수학에. 저한테 1등이라 자랑했는데 겸손한 친구가 끝까지 숨어 있었어요. 제가 1등 저희 반에서 났다고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2등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여름에 공부하는 부분은 뭐 이제 본인이 강점을 더 강점으로 만들 친구들 내지는 좀 약점인 친구들을 좀 다 이제 세밀하게 좀 두고 되도록이면 이제 추가적인 방편들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들까지 제가 신경 써서 어머니랑 상담하고 결정해서 이제 방을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짰는데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가 없으니까 예, 살짝 아쉽네요. 예. 그래도 뭐 잘 들어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규반 중심이다 보니까 정규반에서 하는 내용도 어렵고 당연히 숙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특강은 지금 필요한 과목이 대수라 대수를 하는데 대수를 크게 이제 두 과정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반에 이제 1등급을 기준인 친구들 기준으로 심화반 수업을 권하려고 하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제가 이제 나이브하게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 실력반이란 대수 수업반을 저희 1S반에 한 3분의 2선 대체로는 이 대수 기본 실력반을 권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년 그래 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저는 이 학군지 출신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은평구라고 저희 아버지가 청와대 경호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찰들이 모여 사는 은평구라는 평준화된 고등학교를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언제나 건강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뭐 실제로 좀 뭐 저는 이제 수시로 서울대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내신 결과 나왔던 경험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모르고 이 대치동에 유입될 때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너무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또 서울대에서 너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으니까 여기는 이 아이들도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게 굉장히 넓고 많은데 이게 아주 좁은 어떤 등급에 본인이 그 등급에 못 미치면은 본인이 자꾸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이 누군가한테 뭐 점수가 떨어져 뭐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못해 이런 좌절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특강만큼은 본인이 공부하면서 좀 잃어버린 또 본인이 잊어버린 자신감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본 실력반을 짰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개념 수업도 아주 좀 꼼꼼하게 하고요. 이제 문풀 수업을 하는 동안에서도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 문제들, 교과서 문제라 할지라도 메인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까지 굉장히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들을 좀 충실하게 나눈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강 중인데 특강이 이제 총 한
11회, 12회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 한 6회 정도 끝나면 이제 중간고사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 볼 때는 누적 테스트 형태로 짧게 미니 테스트인데 6회가 끝나면 이제 모의 중간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한 중간고사 범위에 누적된 범위로 시험을 보면 대시동 시험에서 이 정도 결과 나오는구나. 숙명여고, 은광여고, 개포고처럼 좀 쉬운 학교를 기반으로 이제 모의 중간고사를 보고요. 뭐 디테일하게 성적표를 내는 것도 좀 일단락을 지어서 이제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학생별로 저랑 여기 이제 저랑 같이 투입된 조교 학생들이랑 같이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이제 동의를 구해서 녹음기를 켜놓고 그 이제 상담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통하다 보면 제가 많이 겪게 되는 어머님들의 요청사항은 아무리 얘기해도 내 얘기는 잔소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주라. 그런 토스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제 뭔가 상담할 때 이게 특강이긴 하지만 다 대체로가 1학년 학생들이 수업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때 본인 어떤 그 결과들이 어땠는지 내력들을 좀 꼼꼼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누가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가져주네? 하고 자기 얘기를 저는 1을 물어봤는데 막 10을 막 쏟아내요. 막 자기가 막 이랬고 막 진짜 열심히 했대요. 본인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한국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엄청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본인의 어떤 1학기 과정들 내력들 한번 늘어놓고 또 이제 가만히 보면 저는 어쨌든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 수업 안에 이제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뭐 태도나 어떤 시험의 퍼포먼스를 보면 학생이 가진 장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제언해주고 특강의 과정 좀 꼼꼼히 했는지 또 뭐 제 정규반 학생일 수도 있고 특강반이면 제 정규반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조심스럽게 어쨌든 본인이 요 2학기 때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뭐 지금 딱 절반 정도 온 기간 중에 방학 어떤 완성도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만큼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직접 나눠주고 얘기를 해줘요. 또 특히 제가 얘기하면은 그게 안 먹히는데 또 저희 조교 학생들이랑 같이 상담한 친구들은 이 조교 학생들을 본인이 이 학교를 난 지 얼마 안 됐고 본인 얘기들을 이제 편하게 진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도 그럼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뭐 과목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좋겠구나라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집중 상담하는 여기 다정한 그림 하나 넣어놨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이미지로 어머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나눴다. 학생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이렇게 권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이제 보냈던 내력들 여기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어, 예, 괜찮습니다. 거의 다 끝나서요. 예. 예. 그 이제 대수 심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심화는 일단 저희 반에서 1등급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할 거고 만약에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중학생들이 끼어 들어오기도 하는데 뭐 어마무시한 중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면 얘네들이 항상 좀 상위권에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대수라는 과목은 지금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을 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는 뭐 이렇게 써놨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행에 나오고 있는 내신들 그리고 제가 지금 2학년 1학기 나면서 통과하면서 거쳤던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에 수업은 이제 대수 기본 실력은 월수금 3번이지만 이건 이제 2번만 짧게 총 7회 완성으로 짧게 구성을 했고요. 매번 수업마다는 이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되 주로는 이제 고난도 문풀에 좀 집중해서 최근 트렌디한 문제들, 최근에 트렌디한 킬러들을 다 한번 풀어보고 내신 변형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안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수는 새 수능 모델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대수랑 미적분 원이 확통이랑 같이 공통 과목인데 그 안에 공통에서 제일 어려운 22번이 항상 어디서 출제되냐면 미적 원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행 수능에서는 22번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3월 그리고 5월 엊그제 봤던 6월 시험에서도 대수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수가 새 수능 모델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됐기 때문에 이 원본 문제들을 잘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 반의 특 장점은 이미 이런 문제들을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눠주고 유물로 나눠줬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문제도 어렵고 정교한 문제인데 뭐 제가 이제 랩스라고 한 건 제가 만들거나 저희 조교 애들이 만든 문제인데 여기 이제 문제 상황들을 교묘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런 지점들까지를 미리 변형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게 요 특강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까지고요. 그래서 저희 반 듣는 친구들의 어떤 시간표를 이제 모의로 짜보면 심화 듣는 친구들은 뭐 심플합니다. 월금 주로 수업을 몰아서 듣고 토요일 날 클리닉이 주로 이루어진다. 보통 정규반에 클리닉이 연결이 되는데 내수 심화 같은 건 따로 클리닉은 없지만 본인이 이제 오답 노트나 시험에 대한 오답들을 좀 희망하고 풀기 원하면 정규반 클리닉 시간에 와서 대수 특강에 대한 부분들도 클리닉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기본 실력반은 몰입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판서식 수업이 있고, 예, 오후에 이제 맛있는 점심 이후에 이제 본인이 숙제하고 숙제 마무리하고 시험 보고 그러고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제가 말로 때우게 됐는데요.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